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사람이 60세를 넘으면 일하던 사람은 이제 퇴직하여 더 이상 일이나 돈 버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도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몸과 에너지가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60세가 되면 자신을 다스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좋은 노후 생활을 즐기며 손자, 손녀를 돌보거나 여행을 다니며 함께 취미를 키워가고 행복한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친구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가 적더라도 오히려 더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단순한 것이 복이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삶을 배우세요. 회사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동료들과는 교류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색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퇴직하기 전에는 생활을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동료들과 교류하며 월급을 벌어야 했습니다. 만약 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이 잘리지 않게 애쓰며 속을 끓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상사가 무례하게 굴거나 압박할 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60세가 넘었으니 퇴직도 했고 더 이상 옛 동료들의 얼굴색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사의 얼굴빛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당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싸움을 걸지 말고 그저 평범한 지인처럼 인사만 하고 나머지 일에는 얽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옛 동료들이 아직도 당신에게 지시를 내리고 훈계를 하려 한다면 비굴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은 그저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회사 내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평생 타인의 기분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 이웃인 고건국 씨는 올해 63이 되었으며 퇴직한 지 3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 사람들의 태도를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몇 번 회사에서 활동을 하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묵묵히 일을 하고 상사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는 등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고건국 씨가 마음가짐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며 너무 지나치게 순종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는 꽤나 답답해 보였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새로운 인맥을 구축하고 몇몇 옛 동료들과 선택적으로 교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란에서 벗어나려면 간섭을 좋아하거나 속셈이 불순한 동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성이 없는 친척들과는 교류하지 마세요. 사람을 잘못 도우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에는 많은 연장자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연장자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자신이 자연스럽게 장년층이 됩니다. 많은 친척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명절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약간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배를 돕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돕는 것은 자랑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와줘 봤자 헛수고일 뿐이며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근성이 없는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많아졌고 다른 사람의 빚으로 인해 짜증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둘째 삼촌은 지난해 조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그가 호텔 사업을 시작할 때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었지만 1년이 넘도록 조카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가족 사이에 빚 독촉도 편치 않았습니다. 삼촌은 그가 모아둔 적은 돈마저 빌려주었고 만약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여가 시간이 많아져 가족들 간의 만남도 잦아집니다. 그러나 금전 문제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하며 특히 근성이 없는 친척에게는 돈을 빌려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돈을 되찾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셋째, 나쁜 짓을 하는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야 합니다.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예순이 넘으면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길이 길어지려면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더 이상 교제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특히 나쁜 일을 하는 친구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로울 뿐입니다. 내 고향의 큰아버지는 올해 65이신데 술을 좋아하시는 50대 친구와 자주 어울리곤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친구가 공장 관리를 부탁하자 큰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했는데 3일 만에 공장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에 있던 모든 물건이 훔쳐온 것들이었고 큰아버지가 교제하던 친구는 절도범이었습니다. 이 공장을 관리하던 큰아버지는 2,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일주일 동안 구류되었습니다. 이미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마을 사람들은 큰아버지를 도둑으로 여기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친구와는 서서히 멀어지거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평온한 삶을 위해 시시비비를 멀리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도 더 이상 교제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중에도 이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한 후배가 가장 화가 났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대단한 인연이라 생각하여 저는 선배로서 후배를 잘 챙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일했기 때문에 그 후배에게 주의해야 할 사람과 일에 대해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의의 행동이 오히려 저에게 큰 문제를 일으켜 주위 동료와 상사들까지 저에게 매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후배가 제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심한 말을 하지 않았던 덕분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후배는 여러 차례 저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사무실의 소문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여 제 지능을 심하게 모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후배를 더 이상 후배로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간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다기보다는 속셈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의 심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입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잘 지내고 그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직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당신과 동료들을 이간질하여 거리를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첨입니다. 마치 학생 시절의 선생님께 친구를 헐뜯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호의를 얻으려 합니다. 우리 마을의 장 아주머니는 올해 60이 넘으셨지만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입니다.
사실 장 아주머니는 선량하고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가 유기화라는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강아지가 사라지면 유기화는 그것을 소문내며 서씨 남자가 개를 잡아다가 도시에서 팔았다라고 떠들어대어 서씨 집안과 동씨 집안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 아주머니는 지난해 손자를 돌보기 위해 도시로 올라가 모기라는 여성과 가까이 지냈지만 자신이 한 마리 모기에 의해 단지 이야기거리로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은 구 대감이 장 아주머니를 거의 때릴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구 대감은 시골 아줌마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장애가 있지만 내가 할 말이 아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모기에게 구 대감의 아들이 다리를 절뚝거려 결혼을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말을 했지만 모기가 이를 구 대감에게 전달하여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간질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가급적 관계를 끊고 굳이 교제해야 한다면 말을 줄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곤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투지 않으며 서로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몇 부류의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고 더 편안한 삶을 사십시오.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되갚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평생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헐뜯고 소문을 만들며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며 당신을 밟아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활하고 모든 틈새를 파고들어 당신을 방해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방할 때 대부분의 경우 반발하여 논쟁을 벌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개 당신이 지게 됩니다. 속담에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몇 사람이 험담을 퍼뜨리면 거짓이 진실처럼 변해 당신이 아무리 변명해도 100가지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걱정할까요? 사실은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신경 쓰면 상대방은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언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집착하게 되고 끝없는 걱정을 키우며 불만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신경 쓰면 그들은 더 열심히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결과를 원하니까요. 영화 나를 포기하지 마의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큰 고통을 준 일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나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주어 인생에서 강해지는 법을 깨우쳤다. 사람이란 결국 스스로 견디는 것 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실 험난한 세상을 겪은 사람은 강해지거나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강해지고 성공이 눈에 띄게 된다면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질투할 것이고 그들과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그들은 당신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비방과 험담에 부딪힐 때 그들의 질투로 인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추측하고 부정적인 말로 당신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한다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그런 비난을 그저 미소로 넘기며 그들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야기가 없으면 흐름도 없다는 옛말처럼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면 헛소문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험담은 분석에 견디지 못하므로 무시하면 그들 또한 재미없어지고 멈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여 더욱 성장합니다.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에겐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세요. 미소로 넘기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일수록 인생은 더욱 찬란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작은 일도 생각하면 할수록 큰 일로 변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을 하루 종일 떠올리면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에 큰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죽음 외에는 그다지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했던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헤어져야 할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랑이 있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이 무의미함을 깨달으세요.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며 살고 욕망은 마치 독사처럼 마음을 휘감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야 덜 피곤하게 됩니다. 인생이 강물이라면 마음은 작은 배와 같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만 당신은 진정으로 조타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며 운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있는 곳이 곧 행복한 곳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삶이 어려워도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일들은 사실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으세요.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감정과 욕망에 지배받습니다. 욕망은 마치 독사처럼 마음을 옥죄며 피곤함을 안겨줍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강물이라면 마음은 작은 배와 같습니다. 잔잔한 물결 속에서만 당신은 배를 제대로 조타할 수 있고 마음에 희망을 품으며 운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 깃든 곳이 바로 평안의 향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절대 크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한 마을도 고향이요. 오르내림 또한 인생의 상례입니다. 어제와 이별을 고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도 내일에겐 미소로 인사를 전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과거와 깊이 이별하고 행복한 미래를 포옹하세요. 모든 이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며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함이 곧 행복이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죽음보다는 힘겹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해결책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기에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납니다.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울 일이 많아질수록 웃음은 줄어들고 고민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시간은 사라집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다 해도 슬픔에 잠긴 시간이 많아지면 기쁨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어떻게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사를 제외한 모든 것은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며 잃은 것이 있다면 다시 얻을 기회가 있을 것이며 설령 얻지 못하더라도 좋은 마음가짐이 곁을 지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여 더 나은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삶은 그저 배부르고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좋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라는 것을.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행운은 다가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햇빛과 함께 집을 나서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리 나쁜 일이더라도 웃으며 넘기세요. 내일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세상에 넘지 못할 고비란 없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영원히 고립될 뿐입니다. 매일을 걱정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어 내면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바깥에 행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미소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고통을 마음 밖으로 밀어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부터 매일이 새로운 하루라고.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행운이 다가온다고. 떠날 사람은 떠나보내세요.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다가올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피할 수 없다면 수용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집착의 의미를 깨달으세요. 완벽하지 않음이 바로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어떤 것은 얻지 못해도 그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얻지 못한 것들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얻었다 해도 더 많은 걱정거리를 안길지도 모릅니다. 삶이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한 번 놓친 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다시 만난다 해도 처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릴 운명이었던 아름다움은 붙잡지 마세요. 오래된 것이 떠나야 새로운 것이 찾아옵니다. 오래된 것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완전함이란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구름처럼 가볍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처럼 생사조차 초월하며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고 자신의 영혼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신을 깊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가 되더라도 고통을 토로하지 마세요. 당신을 구제할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삶을 온전히 쥐기 힘들다면 모든 것을 시간에게 맡기세요. 늙었을 때 곁에 누군가 있어주고 마음속에 따스함이 남아있고 행복한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세요. 두 걸음을 내디디며 발걸음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에 생사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세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볍게 보면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여름꽃처럼 화려하고 죽음은 가을 잎처럼 고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유를 기대하며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여기서는 언제나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기원합니다.